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일이네요. 자, 오늘은 화면에서 보신, 대문에서 보신 저기 K9 관련된 K9A2입니다. 예, 저기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해요. 그리고 저도 K9A2, 우리는 이걸로 이제 20년대 후반에 이걸로 기존의 포를 개량한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준비는, 기술적인 준비는 다 끝났나 봐요. 뭐, 폴란드에서도 K2 사양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번 영국에서, 보여진 것에서 보면은,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로 나왔거든요. 국내에서는 군의 이제 스케줄 따라서, 준비가 중인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러면 아마 A3 쪽을 이미 많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A2가 지금 다 등장을 했기 때문에, 예. 자, 이 영상은 하나 디펜스에서 나온 거고, 촬영은 9월 말이나 10월 중순쯤에, 10월 초반에쯤에 한 것 같은데, 영국에서 있는 한 행사, 이거는 뭐 K9을 테스트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물론 그걸 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 기갑 장비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기동성도 보여주고, 본인들 이렇게 뭐랄까, 재롱잔치처럼 하는 그런 기회에서 보여진 것 같아요. 물론 영국도 지금 자주포를 교체할 생각이 있고 K9을 눈여겨보고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게 좀 늦게나마 하나 디펜스에서 영상을 올렸어요.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앞에 쭉 관련된 설명을 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끝부분에 영상을 한 2분짜리 정도인데 상당히 그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K9A1 기본형하고 모양이 많이 달라요. 느낌도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그 점이 저한테 눈이 갔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관련돼서 jointforces.com이라는 곳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 괜찮은 정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외국에서는 뭐 영국의 시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9월 20일자죠. 영국에서는 한국에서의 어떤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에서 기사가 난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양 같은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또 국내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예. 자, 여기 보면은 한화의 K9A2가 썬더가 자주포죠. 영국의 DVD라는 게 지금 행사 이름입니다. 행사 이름. 나는 영상으로 보실 행사에서 데뷔하기로 돼 있다. 데뷔가 맞는 거죠. 그래서 눈길이 갔던 거거든요. 처음 보는 거거든요. 뭐 전 세계적으로도 K9A2의 모습으로 그 외관까지 그렇게 된 거는 제가 보기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자, 이제 그 DVD가 여기 보면은 디펜스 비히클 다이내믹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기갑 장비들이 우리말로 하면 시험장, 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시험장을 기동하는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2분짜리 영상도 그런 점을 주로 이제 다루고 있어요. 영국에서 하고 있는 익시비션이죠. 이게 행사죠. 보여주는 행사죠. 예. 자, 그 내용을 보면은 영어로 이렇게 돼 있고 기사 일부분인데 이걸 요약을 해보면은 K9A2에 대한 소개예요. 사거리는 이제 40km가 좀 넘는다, 플러스다. 근데 사용하는 탄에 따라 다른데 지금 영국이 보유한 자주포의 사거리는 30km 남짓밖에 안 돼요. 사거리 연장탄을 쓰더라도. 왜냐? 포가 39 구경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52 구경장이니까 훨씬 길죠. 그리고 탄종도 다양해요. 예, 탄종도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최대 사거리는 거의 세계에서 제일 멀리 나가는 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은 이번에 이제 미국 가서도 테스트 했는데 미국의 그 신형 랩탄이죠. 로켓 추진탄 그게 53kg가 나왔다고 돼 있는데 국산탄도 그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0kg대 초반은 나온다. 지금 공개되어 있는 여기저기서 보이는 자료들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지금 사거리 차이가 커져. 네, 여기서 40km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기존에 이제 베이스 블리딩 탄, 그러니까 BB탄 정도의 탄을 의미하는 것 같고, 여기에 우리가 가진 가장 장사정거리 탄을 쓰면 50몇 킬로 날아가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되면은 거의 영국 자주포의 2배 이상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 기사 내용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번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각 육군들이 전장에 있어서 장사정 포에
포병의 역할, 그게 뭐 로켓포든지 자주포든지 포병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그걸 되새기게 됐다. 점잖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자주포의 수요가 많을 것이고, 하나 디펜스에서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최근에 미국에서 우리 K9을 시험했잖아요. 영국도 지금 살펴보는 거죠. 뭐 포발사도 해봤겠죠. 자, 그 다음 단계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영국과 미국을. 저렇게 되면은 이 중에서 하나 아마 그 패키지로 갈 가능성이 많겠죠. 영국과 미국이니까. 그래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채택이 되게 되면은 가격이나 성능 복합적인 면에서 향후 또 업그레이드 그리고 운용 유지 측면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나토의 멤버가 아닙니다만은 나토 표준 자주포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동시 착탄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걸 제가 일부러 적은 이유는, 이걸 기존에는 보면 우리가 이제 TOT라고 좀 알고 있는데, 이게 좀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옛날 TOT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영어에서는 이게 그냥 직역이에요. MRSI라고 썼는데, 이게 뭐 이제 TOT 사격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자주포 없던 시절에도. 오히려 과거 포병들의 단어예요. 뭐냐, 포대가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목표 지역에 동시에 떨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이 여러 개에 흩어져 있는 포대가. 왜냐, 초탄, 그리고 초탄의 양이 많을수록 적의 피해가 가장 크니까. 초탄 다음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은폐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자리를 회피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초탄의 숫자가 많아야 되고 정확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견인 포들이니까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포들은 적과의 거리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포탄들이 한꺼번에 떨어지게, 그때는 뭐 수동으로 계산을 많이 했겠죠. 그렇게 하는 게 TOT예요. Time on Target. 어디서 쏘든지 간에 시간을 약간 다르게 발사를 해야 되겠죠. 거리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거의 같은 시간에 한 목표에 떨어질 수 있게. 그게 TOT고, 요즘 말하는 자주포가 우리 지금 이제 K9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세 발을 쏠 수 있죠. 한꺼번에 세 발이 아니죠. 순차적으로 세 발을 쏘는 거죠. 고각을 조정하고 들어가는 장약의 파워를 조정을 해서 순차적으로 세 발을 쏘지만은 사실은 적의 목표에는 동시에 떨어지게 돼 있는 거. 동시 착탄이죠. 그 표현을 이제 영어로는 MRSI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TOT와는 좀 다른 개념이다. 이번 기회에 그 점은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포탄 48발 적재한다. 그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 이제 보면은 조금 구체적인 사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고무 트랙을 쓴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무 트랙을 쓰면은 이제 슈트 앤 스쿠트잖아요. 쏘고 진지 이동. 그거 할 때 기동력이 훨씬 좋아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새롭죠. 하나는 국내에서는 K9A2 사양에는 고무 궤도 업그레이드는 안 들어있어요. 그거는 A3로 갔을 때 30년대 넘어가서 A3의 업그레이드 사양에 적용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고무궤도 여러 가지 이점 중에서 특히 기동력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고무궤도를 생각할 때 기동력이라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점에서도 뭐 추후 계속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새로운 시선을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고무궤도는 기동력이다. 0.1초라도 자리를 빨리 회피하는 것이 적의 대형 사격으로부터 우리 생존성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다. 그만큼 기존의 궤도에서 고무 궤도를 받겠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기동력이 좋아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정도 차이까지 소중할 만큼 요즘은 이제 대포병 레이더와 저게 대형 사격이라는 부분이 그만큼 포병의 큰 위협이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걸 보게 되면. 그리고 최대 발사 속도는 이제 10발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국내에서 나오는 거랑 비슷하죠. 국내에서는 9발에서 10발 사이면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쪽 언론에서는 10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운용 인원은 5명에서 3명으로 준다. 이전에는 이제 반자동 같은 개념이었는데, 지금 이제 A2로 오면 완전 자동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완전 자동이 되면서 이제 숫자가 2명이 줄어요, 사람이. 그래서 3명으로 운용이 되는데, 이 완전 자동이라는 것도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에요. 생각보다는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탄종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상황에 맞는 탄중을 써야 될 거잖아요. 그죠? 지시가 내려올 거잖아요. FDC에서. 그러면 그 다음 사거리가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은 모듈형 장약이 돼 있으니까 자동화에 당연히 유리하기 때문에 모듈형 장약을 개발했죠. 그게 둔감 장약이고 그래서 발사 속도가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장약의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파워별로. 예. 그래서 장약의 종류 선택해서 이거는 모듈 장약을 뭐 2개 넣어라, 3개 넣어라, 1개 넣어라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탄 결정해야 되죠. 종류. 장약의 종류 결정해야 되죠. 장약의 개수 결정해야 되죠.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벌써 3가지예요. 이걸 버튼 하나만 탁 눌러서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그 좁은 공간 내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 A2에서는 그걸 해냈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이 자동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가진 그런 생각들이 현장에서는 많이 느껴져요. 그게 되겠나? 사람 손으로 하는 것만큼 깔끔하게 될까? 혹시 전시 상황에서 불발탄 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끼어서 안 빠지거나 이래 되면 작동 불량이 되거나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것을 이제 미국이나 유럽 계통의 자료를 보면 느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불식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겠죠. 우리는 1,000몇백 대나 쓰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국 정부한테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겠죠. 50% 현지 생산 이렇게 돼 있는데 저게 부품 수 기준인지 금액 기준인지는 모르겠어요. 금액 기준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밑에 언급되어 있는 게 그 파트너사로서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로키드 마틴 UK, 레오나르도 UK, 피어슨 엔지니어링, 소시 디펜스, 호스트맨 디펜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눈이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줘요. 이거는 하나 디펜스에서 영국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굳이 할 필요 없지만 기존에 당신들한테 중요한 방산업체랑 일 같이 하겠다, 이익을 나누겠다, 뭐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도 보면은 로키드 마틴 미국 회사잖아요. 영국 지사 UK, 레오나르도 이태리 회사죠. UK 영국 지사. 주요 방산업체들이 내수업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앞에 둘은. 그렇지만 이게 끼워졌다는 것은 맞다는 업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영국 업체. 이들이 맡은 분야에서. 그 다음 이제 영국 것으로 그 다음 이제 소시 디펜스라고 있죠. 이건 캐나다 회사예요. 이 회사가 바로 뭐냐? 우리 요즘 이제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 고무 궤도를 만드는 회사예요. 캐나다 회사예요. 여기하고 우리하고 이제 접점이 있는 거죠. 이건 아예 영국 회사도 아니에요. 아예 캐나다 회사예요. 그런데 같은 앵글로색슨 국가라는 이유로 거의 넣어놓은 것 같아요. 캐나다 회사인데도. 여기에 완전히 100% 일단 제목으로 봐서 100% 영국 회사는 피어슨 엔지니어링하고 호스트맨 디펜스예요. 그런데 피어슨 엔지니어링도 이게 영국 회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장갑 차량에 붙는 뭐 도자나 여러 가지 앞에 부착물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건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라파엘에 인수된 회사예요. 이건 아예 이스라엘 회사예요. 뭐 영국 사람들 고용은 하고 있겠죠. 영국 현지에서. 이렇게 보면 유일하게 영국 회사가 이게 호스트맨 디펜스 이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우리하고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이 회사가 제가 홈페이지를 가봤습니다. 주로 담당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유기압 현수 장치를 만드는데 장갑 차량에, 기갑 차량에. 우리 K9 개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찾아보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영국제 이걸 도입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의 중량을 못 붙여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국이 본인들의 자주포에다가 유기압 장치를 써서 그때는 선도적으로 나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K9 자주포를 개발할 때 이 기술을 많이 받고 싶었어요. 또 우리가 K2 전차, K 전차 계열을 국산화할 때 그때도 이 유기압 현수 장치를 쓰고 싶어서 영국 기술을 배우러 갔었다고 해요. 그 회사도 이 회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 가격이 너무 높고 근데 고압적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런 인연이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 K9 자주포가 그때 자주포를 뛰어넘어서 그 자주포를 대체하는 차기 자주포로서 부각이 되면서 우리의 수요 일부, 서스펜션, 현수장치의 일부를 이 회사가 생산해 주는 제품을 쓰겠다. 물론 우리 사양에 맞춰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 독자 개발한 거니까. 그렇게 되는 희한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한 30년 만에 발생한 일이에요. 우리는 90년대 개발했잖아요, K9을. 그때만 해도 우리가 기술을 사러 다니고 빌리러 다녔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회사가 우리 기술 거를 받아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이제 왔다는 거죠. 네. 자, 보면은 잠깐 이제 예전 슬라이드 가져온 건데 K9A2 어떤 게 개량이 되느냐 보면은 포탑이 전기식구로 바뀌어요. 지금 유압식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차륜형 대공포 같은 경우도 포탑이 전기구동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게 대세인 것 같아요. 전기구동으로 가는 게. 속도가 크게 달라졌다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유기압식에 비해서. 달라지는 부분은 구조가 간단하고 고장이 더 적게 난다. 또 신뢰성이 더 좋다. 모터로 돌리는 게. 그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들어간 냉방장치 들어간다. 그 다음 원격 무장이 들어간다. 그래서 병사들이 바깥으로 몸을 전혀 노출시킬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 그리고 뒤에 보면 포탑이 커졌어요. 포탑이 커지고 높이도 높아졌어요. 사실 보면. 이번에 사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자동 장전 장치가 다 들어갔는데 포탄을 이전에처럼 이렇게 차체에 넣는 거는 어려웠나 봐요. 구현하기가. 그래서 포탄도 탄약 적재수는 같이 맞췄어요. 48발로. 그런데 그게 포탑으로 다 올라간 거예요. 탄약이. 그래서 포탑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예전에는 APU 같은 게 발전기 같은 게 밖에 따로 추가로 달리고 했는데 지금 일체형으로 깨끗한 한 몸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식으로 또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30년대 초 되면은 이제 A3로 가려고 하고 A2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년대 후반부터 창정비를 통해서 이제 차근차근 바꿀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번 영국이나 미국이 우리 것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우리보다 먼저 A2 사양을 쓰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A3로 가게 되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A2에 대비해서 하나는 52 구경장에서 58 구경장으로 가게 돼요. 포의 사정거리가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 디펜스 측에서 공개하는 자료에도 보면은 최대 사거리가 70에서 100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100km 넘는 탄들도 개발 중인 것 같아요. 활공탄 내지는 램젯 추진탄 같은 게 나오겠죠. 고정밀탄. 자, 그런 게 이제 58 구경장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것도 A3형이라는 것이 제가 추정컨대는 아마 충분히 그렇게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새로운 자주포를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A2로 갈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0대가 훨씬 넘어서는 훌쩍 넘는 그 숫자를 개량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개량이에요. 기술 개발만 하고 창정비 시기가 돌아오면은 그때마다 개량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군더더기가 없는 거죠. 그게 다 비용으로 연결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생산 라인을 크게 바꿀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또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개량 모델을 내 가는데 우리 K9을 수입해 간 나라들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야, 우리한테 팔아놓고 한 1년 있다가 또 새 제품 싹 나서 앞에 운용 유지 안 되면서 뒤에 거 사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안심하고 많이 사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필요할 때 그들도. 왜냐? 쉽게 개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걸 아니까요. 우리 군도 그래 할 거니까. 우리가 이미 1000몇백 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런 걱정 안 하는 거예요. 팔아놓고 나몰라라. 그런 뒤통수 맞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확신을 줄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K9A2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사에 나온 사진인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도드라지는 부분이에요. 위가 높이가 높아지면서 약간 빈 공간처럼 보이는 앞부분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 용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기 자동 장전 장치 다 들어가고 탄약이 다 48발이 저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포탑에. 차체에는 이제 탄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APU 같은 것도 아마 APU가 밑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포탑 자체가 더 길어진 거고 대형화된 거죠. 그래서 무게가 어쩔 수 없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거는 A3까지 가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같은 차체로 갈 거예요. 그 중량에 대한 계산이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중량, 전가, 차체가 버틸 수 있느냐?
또 더 위력적인 탄을 쏠 텐데 58구경장까지 가면 그거 자체가 버틸 수 있느냐? 그 계산이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고 지금 1000마력 출력 충분하나? 기동력 충분히 나오나? 예, 나온다. 그것도 계산이 끝났다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90년대에 10년에 걸쳐서 이 K9 자주포 초기형을 개발했던 분들한테 그분들의 노고와 성견 지명에 대해서 박수를 크게 한번 쳐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폴란드에서도 봤고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릴 영국제 자주포도 그래요. 자, 이건 뭐 자동 단정 장치죠. 아까 말씀드렸었죠. 포탄의 여러 종류 다 가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장약의 종류 그리고 장작의 개수까지 버튼 하나로 딱 된다는 거죠. 사람이 2명 줄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둔감 장약을 쓰기 때문에 발사 속도를 1.5배 올릴 수 있었다. 둔감 장약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일단 여기 보면 장약이 지금 빨간색 장약이 4개가 들어있죠. 이게 개수를 조절하는 겁니다. 예. 당연히 많이 들어간 파워도 세지겠죠. 그리고 또 다른 색깔의 장약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파워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른 세팅인 거죠. 예. 그걸 다 자동으로 한다는 것은 이 원리도 상당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 좁은 공간 내에서. 예. 그리고 이 둔감 장약이라는 것은 불이 쉽게 안 붙는다는 뜻이죠. 발사 속도를 빨리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속으로 발사를 하게 되면은 그 탄이 들어가는 그 장소, 탄을 재워 넣는 그 장소를 약실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체인버라고 그러는데 거기 온도가 자꾸 올라가면 뒤에 장약을 넣으면 자동 점화가 되는 거죠. 위험하겠죠. 그것 때문에 제한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열에 둔감하다. 그래서 불이 빨리 붙지 않는다. 그래서 둔감 장약이에요. 예. 독일이 먼저 시도해서 높은 발사 속도를 이끌어냈죠. 우리도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영국이랑 어떤 상황이 있느냐, 우리가 과연 K9을 팔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급하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제가 대수까지 찾아보진 않았는데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이 전차도 숫자가 얼마 안 되죠. AS90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이게 39구경장 포예요. 포가 짧죠. 우리 K55가 39구경장이잖아요. 미국제 미제 M109 그거 93년부터 배치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우리 K9은 90년대 말부터니까 사실 나이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대여섯 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얘는 이미 수명이 다 했고 우리는 계속 개량이 나오면서 얘를 우리 걸로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배치 시기로 봤을 때는 6, 7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관계자들이 영국이나 미국의 관계자들이 내심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은 우리 K9에 대해서 내심 엄청나게 놀라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국이 이걸 개발했던 이유는 그들도 우리 K55 기본형 그걸 쓰고 있었어요. M109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걸 개발한 거예요. 대체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주포의 생존성을 올리려면은 지시를 명령을 받았을 때 발사 준비가 빨리 돼야 되고 쏘고 나서는 빨리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M109나 K55의 초기형은 뒤에 스페이드 박아야 되잖아요. 스페이드 박고 나머지는 견인포랑 똑같아요. 그냥 견인포를 자주포에 실어 놓은 것밖에 안 돼요. 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유기압 현수 장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드 박지 않고도 바로 쏠 수 있는 거예요. 360도로 다 돌려가면서 튼튼한 차체를 만드는 것이죠. 그랬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수명이 됐고 몇 번의 성능 개량 기획이 있었으나 무산됐죠. 그거는 냉전이 끝난 거하고 상관이 된 거예요. 상관이 있어요. 그거는 뭐 유럽이 전반적으로 그랬잖아요. 새로운 무기로의 신형 무기로의 대체가 늦었죠. 그래서 그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업계 내에서는 기술 축적도 안 돼 있고 또 한꺼번에 많은 개선을 할 수 없게 되고 왜냐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드니까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기술도 인력도 유지가 되고 있지 않고 그들의 방위산업 특성상 그래서 그 당시는 나쁜 자주포가 절대 아니었던 거죠. 분당 6발 45톤 무게도 무거워요. 우리 47톤이잖아요. K9 기본형이 660마력 최고 속도 55km 시속 우리는 65km 우리는 1000마력이니까 그리고 이게 장전 장치도 보면 약간 반자동 비슷하게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K9 기본형과 비슷한. 그래서 유기압 장치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 당시는 상당히 앞서가는 포였고 우리 K9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영국이 시도했던 현실화되지는 못했지만 개량 사업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거리를 늘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39 구경장 포를 52 구경장으로 바꾸고자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비용 문제로 인해서 이게 취소가 됐죠. 그래서 이게 시제품은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시제품이에요. 52 구경장 포가 달린. 그래서 여기를 보고 있던 폴란드가 너희들은 안 쓸 거면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차체는 오래된 어떻게 보면 장갑차 차체라고 봐져요. 그래서 폴란드에 생각하기에는 포탄만 사고 그리고 장포신짜리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차체는 자기들 장갑차로 개발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사갔던 거죠. 저렇게 해서 우리가 폴란드하고 인연이 됐고 최근에 이제 아주 대형 방산 계약으로 이어진 계기가 됐던 게 지금 어떻게 보면 AS901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폴란드가 자신만만하게 포탑하고 포만 사가지고 갔는데 그들의 장갑차 차체가 버티지를 못한 거잖아요. 아마 영국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오래된 장갑차 차체거든요. 그래서 폴란드는 이제 고생을 하다가 우리 K9 차체만을 수입해서 하이브리드를 만들었죠. 그래서 크라브 자주포라는 것을. 자, 그게 인연이 돼서 그들은 이제 한국의 역량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고 다른 무기들도 이제 꼼꼼히 보게 된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지금 전 세계가 아이고 우리 뭐 했지? 우리도 빨리 갖춰야 돼. 이런 상황에 이제 한국의 방산업체가 어깨가 빛을 보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렇듯 우리한테 영감을 줬을 수도 있는 당시로서는 우리한테 한 수 가르칠 수도 있었던 그런 자주포였는데 한 30년간 시간이 지난 결과 이제는 그 입장이 바뀌게 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드라마틱한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 전체도 그렇다. 국방산업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방산업 오히려 늘었잖아요.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걸 훨씬 더 일찍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무기 분야는 사람들이 기대는 것보다 큰 분야잖아요. 임팩트가 커요. 나라 이미지에 주는 임팩트가. 자, 그런 점에서 이제는 국방산업 부분마저 이렇구나. 자,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이 우리의 이 현실들을 넓은 안목을 갖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무서운 나라가 됐구나. 이런 생각 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해봅니다. 이번 자주포권 영국군을 보면서 자, 제 말씀 이 정도로 하고 2분짜리 하나 디펜스 동영상 한번 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